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영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식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영상들이 쌓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해야 될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서 오늘 영상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최겸 식단 가이드라인 2025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식단 가이드라인을 이해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할 어떤 전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식단 가이드라인의 기저에 있는 저의 어떤 핵심 논리들이에요. 첫 번째 전제, 우리의 몸은 굉장히 똑똑하다. 몸에 대해서 또는 음식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또는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또 우리 환경과 이 자연은 굉장히 정교하고 똑똑하게 올바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살이 찌거나 또는 고지혈증이 생기거나 고혈압이 생기거나 당뇨가 오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원래 자연스럽게 해야 될 무언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또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너무 오랜 시간 많이 반복했을 때 대사 시스템이 그것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또는 어딘가에 고장이 나고 손상이 일어났을 때 몸에서 그런 질병이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질병과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영양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게, 혹시나 기존에 그 힘을 막고 있는 게 있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고치는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 영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발견한 어떤 약물들, 수술 같은 것들이 모두 나쁘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당뇨나 고지혈증, 어떤 대사 질환이 있을 때 또는 비만이란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약물을 몸에 넣었을 때 그 해당 증상 자체는 표면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요, 그것이 몸에 어떤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 리스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음식과 잠, 그리고 움직임 또는 마음에 대한 무언가들 또는 환경 정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는 방식으로 몸을 바라봐야 된다, 음식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우리의 몸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이 몸 바깥의 상황과 몸 안의 상황 또는 살아온 역사나 그것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억과 또는 상처, 트라우마 또는 각자의 장점과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어떤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몸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무엇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공부를 하고 내 몸에 실험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것의 반응을 보고 또 개선하고 최적화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앞으로 유튜브에서든 다른 채널에서든 또는 제가 어떤 건강 정보를 전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해하시고 사고하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질병이 있는 사람과 또는 나이가 있지만 질병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를 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에 맞춰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 있을 거고요. 우선순위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차를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내가 내 몸이라는 어떤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세 번째는 영양이라는 것은 각자의 몸과 삶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끌어올려내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영양 패러다임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어떤 영양 결핍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조금 더 초점을 뒀다면 현대 영양학은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게는 80년에서 길게는 120년까지 기대되는 이 수명 속에서 우리가 질병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걸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걸리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누리다가 갈 수 있게 하는가, 또 각자의 몸과 삶 거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가, 이 도구로서 잠, 움직임, 식단, 이 영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저는 이 영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 가이드라인을 따르실 때 단순히 뭐 한 달 만에 몇 킬로 빼겠다, 내가 뭐 언제까지 어떤 근육을 만들겠다, 어떤 몸을 만들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이 긴 인생 안에서, 이 한 번뿐인 인생 안에서 조금 더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되게 즐겁게 어울리다가 가기 위해서, 때가 되면 가야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돌본다, 내 몸을 돌본다, 마음을 돌본다, 그런 관점으로 이 영양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태 파악하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식단을 시작할 때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다짜고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다루는 이 게임을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나의 현재 지점, 이 출발점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또는 더 나았게 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는지, 내 몸의 지금 증상, 질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고 시작하세요. 다만 현재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들만으로는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스타일스맵 플레이북, 이 검은색 책에 어떤 건강검진 지표들을 확인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담아뒀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건강검진 전문 병원에 가셔서 또는 동네 내과에 가셔서 이것들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건강검진 항목들을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가끔씩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지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어떤 의료진이 그거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경우가 되게 당황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막 과잉해서 받고 있다면 그것들은 뭐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표들은 전혀 이상한 것들이, 과다한 것들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심혈관 건강을 확인할 때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지표들 또는 혈압 이런 것들 가지고 확인하고 있죠. 이것만으론 모자라요. 이것만으론 현재 심혈관 건강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가이드에는 아포지단백 B 또는 LP 소문자 A,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또는 염증 반응 수치들, 또는 혹시나 지금 나이가 많거나 심혈관 건강에 좀 리스크가 높은 분들은 관상동맥 CT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혹시나 의료진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현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좀 많다.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발 확인해달라. 그리고 혹시나 관련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지표들을 왜 확인해야 되는지, 과하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포지단백 B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호모시스테인 같은 것들이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조금 더 같이 봐줄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뭔가 상황을 단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건강검진 하실 때 그런 지표들 같이 확인하시고 가서 요청하세요. 비용이 추가로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몸 또는 생명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싼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 외에도 내 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스타일스맵 플레이북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나의 체지방, 어떤 체중 이런 것들 가지고 몸 상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사 지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1단계에서 두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것은 나의 현재 습관,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몸에 노출되고 있는 자극을 확인하는 겁니다.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내가 기존에 또는 현재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언제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이것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외에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스케줄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나의 몸이란 시스템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만드는 게 식단 변화니까 현재 출발점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겸 식단 가이드라인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우선순위와 목표,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것에 맞춰서 내가 이 3개월에서 1년 정도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바꿀 건지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준비할 게 조금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끊거나 또는 주의할 음식을 정하는 겁니다. 식단을 시작하실 때 몸에 좋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영양제나 보조제 같은 것들을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몸에 내가 넣지 말아야 될 것을 그만 넣는 겁니다. 네, 제가 전하고 있는 스타일스맵 다이어트에서 첫 번째 S가 스탑 이팅 배드 푸드죠. 나쁜 음식 그만 먹기. 제가 몇 년째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설, 밀, 나, 튀, 술 이 5가지를 끊거나 충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설은 설탕과 액상과당, 밀은 밀가루와 글루텐, 나는 나쁜 기름. 대표적으로는 콩이나 씨앗에서 어떤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억지로 짜낸 기름입니다. 카놀라유, 포도씨유, 대두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가공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손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몸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도 고열에 너무 자주 오랫동안 산화되고 이런 것들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도 염증과 과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 성분들을 손상시키고 시스템에 교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들을 조심하는 게 또는 끊는 게 설탕과 밀가루 끊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튀는 튀긴 음식이고요. 튀긴 음식은 기존에 우리가 먹고 있는 튀긴 음식들이 대부분 나쁜 기름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는 것 외에도 고온에 튀기는 과정에서 그 기름이 손상되고 그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더 많은 문제를 만든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이 있죠. 많은 분들께서 술이 좋지 않다는 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이 물질에 대해서 경각심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남은 것은 커, 유, R입니다. 커는 커피고요. 유는 유제품, R 알러지 식품입니다. 제가 이전에 쇼츠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설밀, 나티, 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물질이 한데요. 또는 먹어도 괜찮은 물질이 한데요. 이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 교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알러지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어떤 면역 반응입니다. 몸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 반응이에요. 각자의 몸마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 시스템, 경보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 반복해서 먹고 있으면 몸에 있는 원래 자연스러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각자의 몸에 급성 또는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이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어떤 물질을 몸에 넣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비교하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맞는 음식이더라도 나한테 그게 안 맞다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자꾸 문제가 된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제한하는 게 현명하겠죠. 혹시나 지금 자가 면역 질환, 어떤 염증 관련 질환 또는 알 수 없는 대사 질환이 있다면 이것들을 충분히 끊어보면서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설밀, 나튀, 술커, UR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밀, 나튀, 술커, UR. 제가 이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물질이라고 말씀드리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끄덕이면서 이제 해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못하겠다. 어떻게 저런 것들 안 먹고 살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댓글을 통해서 화를 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마음인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식단 시작하기 전 약 9년, 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음식들을 안 먹는 게 가능한가? 또는 안 먹고 살 수 있는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물질들을 우리가 평생 절대 1g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고칠 때, 치료하실 때 그때는 이것들을 꼭 충분하게 일정 기간 이상 제한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몸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내 몸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한의 잠재력을 확인할 때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빼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소한 1개월, 적절하게는 약 3개월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몸이 어느 정도 바뀌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물질들을 어떻게 넣을지를 직접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고 아무도 여러분들 쫓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뭐 살을 빼고 싶어서 죄책감 때문에가 아니고요. 내 몸을 더 잘 돌보고 싶어서 나 더 대접받을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내가 조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물질들을 아예 안 먹을까요? 아니요. 먹습니다. 저는 가끔 먹습니다. 어떨 때 먹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먹습니다. 제가 혼자서 식단을 할 때는 최대한 저는 제가 하는 것들을 잘 하려고 하지만 가끔씩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외식을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완벽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제가 선택할 수 없다면 메뉴를 선택할 수 없다면 그냥 사람들한테 맞춥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먹습니다. 1년에 제가 예전에는 그런 음식들을 360을 먹었다면 이제는 1년에 그런 음식들을 10일도 안 먹어요. 그 10번 정도 그냥 기분 좋게 편하게 먹는 거죠. 어차피 제가 과하게 먹지 않을 거고 저의 어떤 기본적인 원래 트랙이 있으니까 잠시 그 트랙에서 멈추고 벗어나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건강해질수록 그런 물질들을 몸이 되게 잘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식단을 하는 목적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 잘 산다는 것 자체 안에는 우리가 건강을 매일매일 100점, 100점, 100점 이어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다. 적당한 점수를 유지하면서 내 몸이 적당하게 회복할 수 있게 맞춰 나가면서 삶에 있는 이 음식 말고도 많은 요소들,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일, 나의 꿈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가져나가는 게 삶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강박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물론 좀 엄격하게 한번 끊어보지만 나중에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강박 갖지 마시고 마치 전 연인, 나의 전 남친, 전 여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존재들이 나의 어느 시점에 그 시절에 정말 나한테 많은 즐거움을 줬고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고 그런데 나는 지금 더 이상 그 친구와 만나고 싶진 않은 거죠. 만난다고 해도 내가 이 친구랑 다시 사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친구는 그대로 참 고마웠고 하지만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겠다. 그러다가 가끔씩 마주치는 거죠. 그러면서 잘 지냈니? 인사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감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밀나튀 술커유아를 제한하는 식단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음식을 채우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네, 제가 나쁜 것들을 충분하게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빈자리를 우리가 좋은 음식으로 채울수록 이 식단은 더 쉬워지고요. 내 몸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들, 재료들을 더 잘 공급할 수 있어요. 포만감도 더 안정적이고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제 영양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도 여기입니다. 진짜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 집밥 해먹는 것, 도시락 싸는 것. 우리 인간이라는 게 결국 먹고 자고 싸고 놀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먹는 게 되게 중요한 활동인데 우린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이 먹는다는 것을 남이 해주는 것에 당연하게 의존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쩌면 내 삶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행위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음식 시스템 자체가 설밀나튀 이런 것들로 가득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이 해준 음식으로 식단을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소개하자면 제가 그동안 많은 구독자분들 만나면서 어떤 분들은 되게 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효과가 미미하신 분들 또는 잘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직접 음식을 해먹는가 안 해먹는가입니다. 보통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뭔가 설탕을 끊는 것, 밀가루 끊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지만 막상 음식을 보면 남이 해준 음식들을 주로 먹고 있어요. 반대로 되게 쉽게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음식을 이런 재료 없이 설밀나튀 술 없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맛있게 잘 해드세요. 그러니까 이 식단이 어렵지가 않고 몸에 영양도 충분히 들어가고 쉽고 맛있고 즐거우니까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직접 요리하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레시피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이 많은 집밥 클래스 영상들의 레시피들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총 38화까지의 레시피가 올라왔어요. 레시피만 해도 50개가 넘습니다. 그 레시피들을 제가 항상 영상 밑에 있는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고 있어요. 그것들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서 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5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세요. 이 3단계에서 한 가지 더 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세팅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을 해먹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주방, 냉장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냉장고 한번 떠올려 보시거나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넣어주려면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공장 같은 곳이 주방인데 이것들이 보관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나의 마음에 편하게 나의 식단에 맞게 조정되는 게 필요해요. 기본적으로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것들 버려주시고요. 또는 집에 식용유 같은 것들, 카놀라유, 대두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는 너무 오래된 참기름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선물 받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처리 못하는 게 있다면 굳이 내가 내 몸에 넣지 마시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더 안전해요. 내 몸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유튜브에서 홈쿡 투어라고 하는 새로운 코너에서 나의 집에 집밥 요리사인 분들의 집에 방문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냉장고 정리를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냉장고 안에 어떤 수납 용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련해서는 유튜브에서 냉장고 정리 또는 주방 정리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관련한 고수분들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내 냉장고, 주방 공간들 바꿔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나면 앞으로 요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재밌어질 거예요. 좀 더 편해질 겁니다. 그것들이 만들 가치를 생각하시면 충분하게 그 돈 투자할 만합니다. 다른 데 들어가는 낭비되는 돈 아끼세요. 이렇게 식단 가이드라인 3단계를 마치고 나면 4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는 나만의 레시피북을 만드는 겁니다. 각자만의 노트를 하나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내가 찾는 레시피들을 그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한번 손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요리를 하실 때 그 노트를 가지고 요리를 하세요. 그 노트를 보면서 요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레시피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면 거기에 적어보면서 수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바뀐 레시피를 다시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학생 때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이 음식을 익히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레시피를 5번까지 반복하시다 보면 그 레시피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내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딱 한 달 동안 5개의 레시피 또는 1년 동안 10개의 레시피만 확보해 보세요. 이 레시피는 여러분들의 평생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돈 있는 것보다 그 레시피 하나 알고 있는 게 더 큰 삶의 무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또는 앞으로 자녀를 가질 거라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먹일지는 여러분들의 그 무기가, 그 도구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아기가 없고 지금 결혼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애를 갖는다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이런 무기들을 많이 장착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아빠로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되게 좋은 음식 내가 직접 해주고 그렇게 사랑 나눠주고 같이 식탁에서 그 감정 교류하는 것, 거기에 배달 음식이 있는 것보다, 밖에서 사는 음식이 있는 것보다 이 아빠가 맛이 좀 없어도 그 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주고받는 그 경험, 이건 여러분께서 그 시간과 그 들인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치가 큰 투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애가 생긴다면 아이들이랑 그렇게 음식 많이 같이 먹고 교류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커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 아이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그렇게 챙겨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저보다 어리거나 또는 저의 또래 분들도 요리,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 시간 안에서 조금씩만 내가 효율성 높여가지고 요리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하나씩 해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려운데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애님께서 그동안 많은 레시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레시피를 기반으로 첫 번째 레시피북이 올해 봄에 나옵니다. 지금 일정으로는 아마 4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현재는 음식 사진 촬영을 마친 상태고요. 이제 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해 4월까지 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월까지 시간이 아직 3개월, 4개월 남았잖아요.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나왔던 영상들 차근차근 보시면서 몇 개만 더 하고 계셔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레시피북을 주방에 두시고 이것과 같이 조금 더 나의 레벨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최근에 중요한 소식이 있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갭스 책이 드디어 한국에 나왔습니다. 저희 겸엑스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게 되었어요. 작년 한 해 얌영현 선생님, 이경원님과 함께 공동 번역을 해가지고 이 책을 출간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초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영국의 나타샤 캠벨이라고 하는 어떤 의료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신경 문제, 뇌 문제 같은 것들이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이나 이런 소화기관의 어떤 문제와 같이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쓰셨던 책이 God and Psychology Syndrome, 이런 갭스라는 개념의 첫 번째 노란색 책이었고요. 갭스의 세 번째 글자인 P의 Psychology가 Physiology, 생리학 전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되게 폭넓게 다루고 있고요. 요즘에 장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또는 전문가분들이 다루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치료한 경험이 충분한 의료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담겨있는 나타샤 캠벨의 어떤 이론과 실전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사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레시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레시피들이 아직은 영국과 이 서양 기반의 레시피라 가지고 조금 우리한테 낯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조금 더 이 갭스를 하면서 한국식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에리님의 집밥 레시피에도 우리가 갈비탕이나 스지, 사태, 수육 같은 것들 아니면 생선탕 같은 것들, 이런 생선들을 통으로 갈아서 먹는 생선탕 같은 것들 이런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신경 관련 문제들, 어떤 생리적 문제들이 있다면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이 갭스 책이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이제 저희 겸엑스 라이프샵 사이트 외에도 교본과 같은 외부 서점 플랫폼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행하고 반복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운동 하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 처음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몸이 좋아질 거라고 한 달 만에 식스팩이 생기고 근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그 똑바로 자세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헬스장에 가는 것 자체가, 운동하러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 가는 것 자체가, 요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 서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동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몇 번, 한 달, 1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걸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나만의 어떤 레시피들, 그 레퍼토리, 그 무기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단 관련된 어떤 패러다임, 어떤 컨텐츠에서 봤을 뭔가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다 무시하시고 가장 중심에 내가 몸에 맞지 않은 것들을 충분하게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들,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들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직접 해서 먹는 것, 도시락 싸는 것, 이것들을 많이 한다. 마치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방에 한번 서는 것, 그게 운동을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여러분들이 올해 말까지 이걸 꾸준히 한다면 1년만 한다면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바뀔 거고요. 삶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기분 같은 것들, 퍼포먼스, 신체적 퍼포먼스, 업무 퍼포먼스 다 바뀔 겁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될 거고 주변 사람의 인간관계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가실 때 기존에 있는 어떤 가족들과 어떤 친구들, 이분들과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각자의 일상에서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타일스 다이어트 챌린지예요.
줄여서 스타첼. 이 스타첼은 제가 2023년에 한번 1기를 했었고요. 2024년 작년에 2기를 했었습니다. 스타트 다이어트 챌린지 신청하시면 신청서에 있는 그 거주 지역이나 나이 또는 관심사,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분들을 팀을 매칭해드려요. 그렇게 맺어진 그 팀원분들과 같이 하루하루 나의 수면, 식단, 운동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한번 기록해가지고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시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적절하게 교류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나누거나 어떤 활동을 같이 하거나 운동을 같이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기 때 200분, 2기 때 300분 정도 챌린지 참여했었는데요. 곧 시작되는 스타첼 3기는 2025년 2월 10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주 주말 2025년 2월 15일과 16일 1박 2일로 MT도 갑니다. 가평에 있는 되게 좋은 공간으로 같이 1박 2일 MT를 가는데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박 2일 MT 동안 되게 또 좋은 어떤 클래스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MT까지 같이 하면서 에리님과 저 같이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 음식도 같이 먹고 많은 대화 나눌 수 있어요. 꼭 오셔서 그 힘 얻길 바라겠습니다. 꼭 우리 거기서 만나요. 다이어트 챌린지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이 5단계를 각자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만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설미 나티 술커 유아 얘기했었는데 너무 강박 갖지 마시고 이 중에서 원하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선택해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들 내가 올해 레시피 5개에서 10개까지만 직접 익혀보자. 그것들을 앞으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무기니까 그것들을 챙겨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1년 동안 실행, 반복하시면서 많은 변화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안내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9일에 최겸 영양학 2025 강연을 했습니다. 그날 강연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식단에 대한 어떤 과학, 이런 것들 핵심들과 대사 이론들, 영양학에 대해서 또는 장과 소화기관, 독소에 대해서 어떤 실전 가이드에 대해서 되게 하루 동안 자세하게 설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녹화 영상들을 편집해서 최근에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아래 영상 댓글에 또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하루만 투자하셔가지고 그 영상 보세요. 원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또는 연인과 같이 보세요. 딱 하루만 투자하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헷갈리지 않을 어떤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지식과 실전 가이드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생각보다 새해 결심한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마음 다잡으시고 다시 한번 더 힘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겸이었습니다.